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6일 연말의 한가운데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산업, 이 현재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당신의 요청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자동으로 가는 차, 이 수준을 넘어서요. 지금 이 순간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누가 이 경쟁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2025년 말 현재 이 산업은 기술이 과연 가능할까? 이걸 증명하던 단계를 이제 확실히 졸업했습니다. 기술 실증 단계는 끝났다. 네, 이제는 이 기술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거냐? 이걸 증명해야 하는 소위 수익 모델 증명 단계로 넘어온 거죠. AI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이 바로 그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엔드-투-엔드 AI로의 전환,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하던데 이게 과거 방식이랑 얼마나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난 10년, 그러니까 2024년 이전까지의 자율주행은요, 마치 여러 부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부서요? 네, 인간 개발자가 수백만 줄의 코드로 만약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3m 앞에 멈춘다 와 같은 규칙을 일일이 가르쳤죠. 인지, 판단, 제어, 이 각 단계가 완전히 분리된 부서처럼 움직인 거예요. 인지부서, 판단부서, 제어부서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그 판단에 따라서 핸들을 얼마나 꺾을지 제어 명령을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일하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차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공을 쫓아 도로로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안전요원이 깃발로 수신호로 하는 것처럼요.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코드로 다 넣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엣지 케이스, 즉 예외 상황의 한계였죠. 하지만 이제는요, 카메라 같은 센서 입력부터 저기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이라는 최종 출력까지 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인공신경망이 그냥 통째로 처리합니다. 한 번에요? 네. 마치 모든 걸 통달한 CEO 한 명이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된 거죠. 사람이 운전을 배울 때 빨간불이니까 정지선에 맞춰야지. 이렇게 문법처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고 몸으로 익히는 거죠. 네. 수많은 운전 상황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몸에 익히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의 이 모델 덕분에 코딩으로 해결하기 힘든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고요. 운전 자체도 훨씬 사람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테슬라의 FSD V12, V13이 그 흐름을 이끌었고요. 폭발적으로 이끌었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AI CEO를 탑재한 차들이 벌이는 경쟁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시장의 강자들 말이죠. 먼저 자료에서 독보적인 1위로 꼽히는 웨이모부터 보죠. 데이터를 보니 정말 압도적이더군요.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오스틴 같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미 주당 15만 건 이상의 유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와, 주당 15만 건이요? 네. 이건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라 완벽한 상업 서비스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핵심 무기는 고가의 라이다 센서랑 자체 제작한 초정밀 지도를 함께 쓰는 방식인데요. 이 덕분에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70% 이상 낮다는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70%나요? 네, 웨이모의 전략은 명확해요. 단 하나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보수적인 도시정부나 규제기관을 설득하고 시장을 야금야금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실수를 통해 더 빨리 배우고 과감하게 확장하는 경쟁자에게 시장 전체를 내주는 위험은 없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업계의 가장 큰 논쟁거리죠. 웨이모의 신중한 접근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확장 속도가 느리다는 명백한 단점이 있거든요. 네. 반면 완전 반대편에 있는 플레이어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라이다 없이 오직 사람의 눈과 같은 카메라만 사용하죠. 최근에 사이버캡 실금까지 공개하면서 도발했고요. 맞아요.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잖아요.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현실이 된 거군요.
그렇죠. 테슬라의 무기는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웨이모가 특정 도시에서 깊게 파고드는 정예주의 전략이라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 팔린 수백만 대의 차량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 세계의 주행 데이터를 쓸어 담아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일종의 물량 공세 전략이죠. 아하, 데이터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겠네요. 네, 엔드-투-엔드 AI 모델은 양질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똑똑해지기 때문에 테슬라의 당식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 미국 전역에서 완전 무인주행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렇군요.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에 애플은 프리미엄 경험, 삼성은 기술력과 물량,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가격으로 싸웠던 구도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각자 방식으로 경쟁하는 동안 중국의 바이두는 어떤가요? 당신이 보내준 자료에서는 가격을 무기로 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딱 그 구도입니다. 바이두의 키워드는 경제성과 물량이에요. 우한, 베이징 등에서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했고요. 네, 가장 주목할 점은 6세대 로보택시를 내놓으면서 차량 단가를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와, 4천만 원이요? 네, 기술 경쟁만큼이나 중요한 가격 경쟁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이죠.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차량을 보급해서 도시를 장악하고 거기서 얻는 데이터로 기술을 더 발전시키겠다. 아주 실용적인 계산입니다. 결국 웨이모는 안전, 테슬라는 데이터, 바이두는 가격. 각기 다른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삼국지네요. 이런 엄청난 AI를 구현하려면 하드웨어도 중요할 텐데요.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칩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의 토르 칩이 양산차에 탑재되기 시작한 게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이게 2000 테라플롭스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갖췄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잠시만요. 2000 테라플롭스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최신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 수십 대를 합친 것보다 강력한 성능입니다. 수십 대요? 네, 제 컴퓨터로는 이메일도 겨우 보내는데 그런 엄청난 연산 장치가 자동차 안에 들어간 거죠. 하하. 이 덕분에 복잡한 생성형 AI 모델을 굳이 클라우드로 보낼 필요 없이 차량 안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네.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과 신호등 패턴을 보고 아, 저 앞 교차로에서 5초 뒤에 노란불로 바뀌겠구나. 미리 속도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차가 스스로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눈에 해당하는 센서 기술도 발전이 있었군요. 예전 자율주행차 보면 지붕에 커다란 통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곤 했는데 그 비싸고 컸던 라이다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게 바로 기술 발전의 상징 같은 모습이었죠. 이제는 과거처럼 회전하는 기계 부품이 없는 고체형 라이다가 보편화됐습니다. 아, 고체형? 네, 크기는 스마트폰만 해지고 가격은 $50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요. 이야. 아, 4D 이미징 레이더. 네, 이제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360도 전방위, 어떤 날씨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초인적인 눈을 갖게 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뇌와 눈이 이렇게 강력해지고 저렴해졌다면 기술적인 퍼즐은 거의 다 맞춰진 셈이네요. 그런데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면 기술이 완성돼도 돈을 못 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더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로보택시 한 대가 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비즈니스 이야기죠.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로보택시라고 해도 초기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원격으로 차량을 모니터링하는 관제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 요원 한 명이 차량 한 대를 전담해서 지켜봤다면 지금은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한 명이 20대까지 동시에 담당합니다. 한 명이 20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 요원은 뭐라는 거죠? 20개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뭐 원격으로 운전이라도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99.9%의 상황을 자동차 AI가 알아서 처리하고요. 아,
관제 요원은 차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만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로를 막고 수신호로 차들을 우회시키는 상황처럼 AI가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관제센터에 알람이 뜨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요원이 상황을 보고 저쪽 길로 돌아가라 라고 경로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운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교통정리 전문가 같은 역할이죠. 덕분에 효율이 20배 이상 높아진 겁니다. 차량 자체의 개념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이버캡처럼 핸들이나 페달이 아예 없는 전용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보내준 자료에 100만 마일 내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제 차는 20만 킬로미터만 타도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개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니에요. 비행기나 기차처럼 운송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 자산의 개념? 네, 운전석이 필요 없으니 내부 공간을 극대화해서 4에서 5명이 마주보고 앉는 라운지처럼 만들거나 화물 운송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100만 마일 내구성입니다. 100만 마일. 약 160만 킬로미터? 네, 일반 승용차 수명이 보통 20에서 30만 킬로미터인 걸 감안하면 5배가 넘죠. 배터리, 모터, 차체 등 모든 부품을 처음부터 극단적인 내구성을 목표로 설계합니다. 차량 수명을 최대한 늘려서 감가상각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고 운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기술과 경제성은 거의 준비된 것 같은데 근데 왜 아직 우리 주변에서 로보택시를 쉽게 볼 수 없는 걸까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아직은 시범운행 수준이잖아요. 자료에서는 기술 외적인 두 가지 큰 산을 지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규제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기술은 거의 완성됐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합의가 국가별로,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제각각입니다. 아, 책임 소재 문제. 하고는 또 누구 책임인가요? 이 복잡한 책임의 거미줄이 풀리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상용화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로를 달릴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바로 사회적 수용성, 즉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문제입니다. 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로보택시 반대 시위가 대표적입니다. 시위대가 로보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거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죠. 아,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택시나 트럭 운전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쇳덩이에 내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막연한 기술적 공포감.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로보택시가 음주운전도 졸음운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안전한데도 말이죠. 이제는 기술을 더 고도화하는 것보다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는 과정이 더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자율주행은 이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기술적 논쟁은 완전히 넘어섰군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한 줄 평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어느 도시에서 먼저 규제를 풀고 수익 모델을 증명할 것이냐의 게임으로 바뀌었다. 아, 기술은 준비됐고 이제 사회적, 법적 환경이 따라와줄 차례인 거죠. 어느 정부가 먼저 이 혁신을 받아들여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시민들을 설득해낼 것인가. 이 속도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2026년이 테슬라 사이버캡의 실제 운행 여부에 따라서 산업의 판도가 결정될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정말로 대규모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웨이모나 바이드도 지금처럼 신중하거나 혹은 저가 전략만 고수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거대한 매기가 시장에 뛰어드는 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의 두뇌는 이제 운전뿐만 아니라 복잡한 생성형 AI까지 돌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세상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자동차가 주행 외에 당신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주행 외의 기능? 네. 당신이 처음 방문한 도시의 거리를 지나면서 창밖 풍경을 설명해주는 개인 투어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주차된 동안에는 집 앞을 24시간 지키는 똑똑한 보안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진짜 혁신은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